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 아침 간추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탈당을 했는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그 탈당 이유와 배경을 봤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무소속의 양영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법에 대한 것을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있는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알고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보내기 위해서 탈당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왜 탈당을 시켰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이런 것을 빨리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 정도면 국회가 완전 개판 아닙니까? 이것은 반민주적인 행패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시장 잡배 야바이꾼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민주당의 몰락의 길이고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개딸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야바이꾼보다도 못한 민주당을 하루빨리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어렵고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적어도 원칙과 정봉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배운 합리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민주당은 폐가 망신할 것입니다. 이건 말이죠. 입법농단입니다. 입법농단은 완전히 이거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이거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을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권위를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다소 우울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아 후보와 김재원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영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있었던 후보이고 또 김재원 후보는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홍준표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MBN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건데요. 홍준표 45.8%, 김재원 20.2%, 유영아 20.1%. 둘이 오차 범위 내에서 0.1% 갖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두 후보 표를 합쳐도 지금 홍준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100% 둘 다 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원조 친박이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대구시장을 출마한다는 섣부른 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루빨리 단일화를 이루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원조 친박을 자처하는 김재원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상환 할 때 아스팔트에 한번 나오지 않았고 태극기 세력들에게 가슴 따뜻한 말 한마디 않았다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영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야비하고 비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 한 번쯤은 지난 5년 동안 수혜를 누렸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의리 있는 사나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이거 웃지 못할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뽑아본 건데요. 저 원래 김용민이라는 사람 조국을 하도 묽고 빨고 해가지고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려고 할 때, 민정수석을 할 때부터
이게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우리 학부형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사람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조국을 수호하자고 강남 일대에서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들이 참 남양주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자, 이게 어째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이 사람이 법원 행정처에다가 국민이 웃음나라는 이러한 권위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서 구설수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조종태 광주 고검장이 국민이 웃음나?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김용민이한테. 자, 이에 김용민이가 그 사람이 보낸 것을 페이스북에 캡처를 해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뭐라고 또 겁박을 했냐면 이게 지금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한테 보낼 거냐고 그러면서 또 거의 겁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이 양반 이거 조국을 수호대를 자청했던 사람인데 이거 정말 양아치 같은 짓 아닙니까? 정말 어리석은 국회의원 같습니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국민이 보기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김용민 후보에게 전합니다. 국회가 우습다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의 부정부패와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것을 입법화해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꼼수부터 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독립군의 행동이 아니고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부패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70년 동안 사법체계를 지켜왔던 헌법 16조 13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권은 분명히 헌법에 검찰에 있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더러운 꼼수부터 버리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할 때의 얘기인데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2020년 이후에 국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달린 댓글 수가 코로나가 확산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주요 국면 때마다 댓글이 폭증했습니다. 900만 건이었다면은 2천만 건까지 올랐답니다. 2019년도에 900만 건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3월에 이게 폭증했을 때, 코로나 확산세가 폭증했을 때 거의 2천만 건의 댓글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는 물론 그 외부 활동 자제로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뉴스 소비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팬데믹에 따른 불안한 심리로 코로나 확산의 원인과 그 책임을 따지고 댓글을 통해서 심판하는 욕구가 댓글을 분출하게 만든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3월에 약 900만 건, 2020년 3월에 딱 1년 만에 약 2천만 건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가장 많았었던 때가 대구 신천지 때입니다. 당시 이만희 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장 컸을 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컸을 때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 때문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가장 많은 댓글이 올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폭증할 때마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겠죠. 그때는 그 이태원인 여러 클럽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도 댓글이 많이 폭증했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서 대규모 밀집 집회를 주도한 그해 8월에도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백신 부족으로 백신 수급 논란이 있을 때, 뭐 여러분 그때 아시겠지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한 사람한테 혈전이 발견돼 가지고 이때 또 불안 심리로 댓글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김의겸 아마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보고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선동을 해서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출입국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전문의의 의사들을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백신을 수입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대한민국의 백신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문재인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비 때마다 자기네가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여론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대를 분노의 대상을 찾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정치적 방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정치에 가장 적절하게 이용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이 K19라는 이 코로나는 완전 실패한 방역입니다. 뭐 지금 문재인이가 임기 전에 지금 거리두기 제한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12시가 넘어서도 일상의 모습으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고 하는 자유스러운 모습을 본 건 다행인데, 이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또 코로나 확진자는 확산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기 임기 때에 이것을 이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임기 때에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한 이것도 정치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소름 돋는 소식 하나 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전 총리와 장관을 50명 정도 불러놓고 지금 뭐 민주주의를 살려낸, 민주주의를 꽃을 핀 그러한 문재인 정부였다고 아주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문재인 좌파 독재 권력은 제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많은 어떤 갈등과 국민 갈등과 또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들의 이러한 극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솔직히 구토가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시킨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적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탄핵시켜놓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헌법을 파괴시켜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무슨 자기네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은 그 많은 국정농단과 또 적폐, 또 성추행으로 시장이 3명이 도지사가 1명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공작선거, 하명수사,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대장동 게이트, 탈원전,
역대 단군 이래 가장 큰 부패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라치기로 쑥대만 만들고 부정부패 비리가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꽃을 피웠다는 등 이따오 소리를 하는 문재인 좌파 정부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지리들이 모여서 육갑을 떨었다. 그렇게 잘했는데 정권을 뺏겼냐? 4월 21일 아침 간추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